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영국을 대표하는 포포2의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 기자와 함께 또 한 번 제기된 새로운 김민재 선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링크 이적설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민재 선수 맨유 이적설 워낙에 많이 다루긴 했어요. 맞습니다. 많이 다뤘고요. 워낙 지금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핫한 수비수잖아요. 네. 맨유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과 링크가 되고 있는데 유독 좀 맨유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또 한 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풋볼 인사이더 영국의 인터넷 매체로 공신력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공신력이 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익스클루시브를 이렇게 크게 때린 뉴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스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지금 풋볼 인사이더가 여러 또 기자들을 또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규모를 좀 갖추고 있는 매체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 내용이나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보도에 의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지 매체의 얼굴, 이름을 걸고 익스클루시브를 때린 거기 때문에 어디 다른데 나온 인용 보도라든지 뭐 맞습니다. 가짜 뉴스면은 이 명성에 오히려 회사 운영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그 공신력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소스의 공신력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영국 이적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다. 그러면 이 새로 나온 얘기가 뭐냐? 여기에 분명히 저희가 새로운 정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소개드리는 건데요. 일단 원문부터 살펴볼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폴리 듀오 빅터 오시맨과 김민재를 올여름 영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소식통이 풋볼 인사이더에 전해줬다. 이게 바로 그거죠. 소식통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할 것 예. 같아요. 분명히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런 단독 보도를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맨유는 올여름에 새로운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를 찾고 있는데 에릭 텐하흐 감독이 이 두 나폴리 스타를 크게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다. 네,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에릭 테나흐 감독이 이번 시즌 맨유로 오면서 그동안은 맨유가 조금 구단 픽들이 좀 더 영입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 보면 안토니라든가 말라시아라든가 좀 에릭센이라든가 좀 어쨌든 에릭 테나흐 감독의 의중에 맞는 선수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근데 에릭 테나흐 감독이 두 나폴리 스타를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다.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맨유 구단의 픽이 아닌 테나 감독의 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아시아 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마케팅의 여지도 있고 또 감독이 원치 않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가장 원하는 선수가 아니면 전술적으로 조금 이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 주전 경기에서 밀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텐하흐 감독이 원했기 때문에 김민재 영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보면 이제 제목에 나온 총액 1억 4,300만 파운드라는 돈이 엄청나요. 2,276억인데 이거는 김민재 오시맨의 예상 이적을 합친 것이고 나폴리가 지금 엄청난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 리그에서 2위와 18점 차 1위고 챔스 8강이다. 솔직히 이거는 맨유보다도 좀 좋은 성적, 좋은 흐름인데 구단의 역사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자금력 때문에 그러니까 맨유가 이렇게 잘 나가는 나폴리의 핵심 스타를 다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일단 오시맨 선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나폴리에서 오시맨이 보이고 있는 훌륭한 폼을 감안할 때 1억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가 들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김민재의 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김민재는 7월 첫 2주간 발동되는 4,300만 파운드의 계약 해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폴리는 한 이적 시장에 2명의 선수를 잃지 않고자 필사적이지만 올여름에 적절한 제한이 온다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일단 김민재 선수의 이런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는 건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 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맨유라든가 여러 팀들이 일단 김민재 노리고 있는 팀들이 이 선수를 얼마나 원하는지 정말 탑 초이스인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맨유는 탑 타겟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김민재는 4,300파운드만 내면은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오시맨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적으로 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적절한 제한이 온다면 손을 쓸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김민재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니까 나폴리가 개입이 불가능하고 오시맨도 나폴리가 not for sale을 때리기가 어렵다. not for sale의 의지를 밝히곤 그렇죠. 있지만 그건 결국에는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이 포인트가 맨유는 오시맨이 비쌀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비싸도 낼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가운데 왜 맨유가 오시맨의 오버페이까지 하려고 하느냐. 일단 오시맨 선수의 활약 자체가 좋아요. 24살밖에 안 됐고 그렇죠. 올 시즌 28경기에서 23골 넣고 있고 챔스 5경기에서 4골. 여기에 이제 풋볼 인사이더의 소식통이 이미 3월 5일에 오시맨이 맨유의 스트라이커 영입 리스트에 있는 선수 중에 최상단이다. 이 리스트에는 당연히 해리케인 선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도 또 영국에서 들린 얘기로도 해리케인이 좀 먼저 아니냐. 해리케인이 또 어떻게 보면은 계약 기간도 1년밖에 안 남고 나이도 좀 있으니까 좀 더 싸지 않냐. 게다가 성징성도 있고. 근데 오시맨이 탑으로 올라왔다는 게 새로운 얘기예요. 일단 해리케인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토트넘이 해리케인을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든 지키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약기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적료를 그러니까 자유 계약으로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해리케인은 이번 여름에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에 일단 지키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 지금도 일단 케인도 협상은
뭐 시즌 조금 지나면 아마 할 예정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토트넘이 만약 케인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무조건 팔지 않겠다로 마음을 먹으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유계약을 감수하고도 케인을 지키겠다로 말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특히 토트넘은 같은 리그로는 팔지 않겠다는 확실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해리 케인이 최상단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오시맨이 탑타겟으로 올라가 있고요. 사실 타미 아브라, 뭐 벤야민 세슈코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좀 맨유가 원하는, 그러니까 확실한 보강을 원하는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 리듬감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시맨 선수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안 팔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뭐 자유계약으로 풀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정도로 버틴기면 협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늘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감독들은 빨리 데려와서 프리시즌부터 훈련하고 뛰기를 원하지, 뭐 8월 다 끝날 때가 갖고 데려오는, 특히 이제 퍼거슨 경도 자기 시즌의 자서전에서 레비 회장과의 그 협상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어렵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걸 또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지금 퍼거슨 감독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 젊고 쌩쌩한 오시맨 사오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영국 현지에서는 오시맨의 스타일이 또 테너랑 상당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지켜주고 뭔가 패스를 뿌려주고 이런 것도 잘하는 선수지만, 오시맨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고 또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너 감독이 원하는 그런 공수전환이 빠른 선수, 이런 면에서 오시맨이 좀 적합하다는 얘기가 계속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잔여 계약 기간인데 오시맨도 나폴리가 뭐 계속 버팅길 수 없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오시맨의 금액을 되게 높게 측정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계약 기간이 2025년 여름까지입니다. 예. 만약에 지난 시즌에도 뭐 오시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계약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뭐 버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번 여름에 팔지 못하면 다음 여름엔 1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도 이제 협상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이 선수를 어떻게 보면 또 FA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억 파운드 정도가 되면 어쨌든 나폴리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고요. 일단 이 계약 기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장 가치 7천만 유로, 요거도 비싼데 말씀드린 대로 1억 파운드를 유로로 환산하면 1200, 1300만 훨씬 더 커지죠. 네, 그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실제 오시맨의 가치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게다가 오시맨 선수가 지난 시즌에 남을 때는 아직까지 나폴리에서 뭔가 크게 이룬 게 없는 그렇죠. 상태였는데 올 시즌에 뭐 세리에 A 우승도 하고, 만약에 챔스 우승을 못해도 8강 지금 4강 결승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면 가치가 확 올라가고 계약 기간은 줄어들고, 그러면 선수도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팀 입장에서도 지금 고점일 때 팔아야 그거를 이제 팀의 리빌딩이라든지 구단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데 라우렌티스 선수가 물론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안 팔아라고 제스처는 취해도 몸값을 올려서 좋은 조건이 오면 팔 수 있다. 해리 케인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시맨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또 인터뷰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진출에 대한 약간 열망 이런 것도 드러냈고, 아무래도 아프리카 선수기 때문에 디디에 드록바 이런 선수들의 그런 약간의 롤모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드록바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좀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첼시랑도 연결이 될 수 있겠고, 첼시도 스트라이커가 필요하긴 한데, 뭐 어찌됐거나 맨유도 첼시도 움직일 수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또 오시맨 선수 입장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데 맞습니다. 솔직히 맨유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지금 맨유는 지금 3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첼시는 지금 희망은 무조건 챔피언스밖에 없는데 우승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이제 맨유의 유로파리그 우승이 그것도 이렇게요. 네, 그것도 뭐 지금 뭐 큰 팀이라는 건 이제 세비야를 만나는 게 조금 네. 이제 좀 이제 이게 가장 좀 난관일 것 같은데, 어쨌든 맨유는 일단 3위라는 것만 해도 일단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거의 이제 보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첼시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레알 마드리드, 그다음에 맨시티, 바이에른 승자까지 두 단계를 넘어서 또 결승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맨유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게 영국 현지에서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김민재 선수 맨유 이적설이 나왔을 때 케인 선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케인이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 선수 함께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은 나폴리에서 함께 또 호흡을 맞춰도 오시맨이랑 함께 그렇죠. 맨유에 가면 또 적응하고 자리 잡는 데 있어서도 또 좋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풋볼 인사이더의 보도에 김민재 선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최초로 나온 얘기예요. 전문 살펴보면요, 김민재에 대해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러 차례 스카우트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모든 내용이 극도로 긍정적이었다. extremely positive라고 나왔고,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뭐 이탈리아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파브리치오 로마노 그 이탈리아 최고의 이적 전문가도 맨유가 직접 나폴리에 맨유 스카우트를 여러 번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보도했던 스카우트 리포트를 뭐 풋볼 인사이더가 직접 이렇게 본 건 아니겠지만 그걸 본 사람의 좀 얘기 들은 약간의 거죠. 소식통 얘기를 좀 들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자신이
있게 사실은 보도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뭔가 우리가 자신 있게 익스클루시브다. 거기다가 또 이런 어떤 리포트 내용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긍정적이다. 그리고 김민재도 원래는 맨유 센터백 타겟 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퍼스트 초이스다. 요걸 어쨌든 보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보도일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계속해서 그 많은 기사를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기사를 써야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 속에서 거기서 한두 개가 또 추가되면 업데이트되면 또 독점이나 단독을 달고 나가게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이 보도의 핵심은 그 스카우트 리포트 내용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 보니 사실 맨유도 김민재 선수 말고 다른 센터백 타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맨유랑 연결이 됐지만 뭔가 포스트라는 느낌은 안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여러 선수들이 뭐 많이 나왔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김민재 선수가 탑 타깃이 됐다라는 게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 트위터에 나오는 뭐 다양한 뭐 정보들이나 또 혹은 인터넷 매체들의 보도들을 얘기 드리면서 공신력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 물론 풋볼 인사이더가 그런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곳이 굳이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할 정도의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리포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추가적인 내용이 디테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소스를 듣고 보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 언론 그리고 뭐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게 지난해 10월 11일 그러니까 월드컵 전 그렇죠. 한참 김민재 선수가 이제 주가가 높아질 때 서서히 올라가고 시작했을 그때 때. 스카우트가 예. 왔었다. 그리고 라치오전 왔었다고 했는데 라치오전 분명히 나폴리가 지긴 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은 좋았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떤 경기들을 봤느냐를 좀 이제 유추해 보자면 아무래도 맨유가 아약스에 있는 팀버 선수도 관찰도 하고 그렇죠. 특히 테아나 네. 감독이 아약스 출신이니까 그 아약스와 챔스 경기도 봤을 것 같은데 그때 잘했잖아요. 그때 뭐 워낙 어마어마한 활약 펼쳤고요. 뭐 예. 스코어보다 알겠지만 6대1 대승을 거뒀고 김민재는 이때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 펼치면서 좋은 평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덩달아 좀 몇 경기를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좀 되고 있고요. 또 11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영국 쪽이 되니까 레인저스 경기를 좀 보러 오면서 또 리그 경기가 좀 간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솔로와의 경기도 연달아 있으니까 온 김에 나폴리 홈 경기 연속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데 다 무실점으로 했고 우디네세전이 좀 빅매치였는데 이때 김민재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고 좀 실점이 나오긴 했어도 어찌됐거나 경기력 자체는 항상 좋았다, 꾸준했다.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평가를 들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 한 경기도 없었던 예, 것 같아요. 김민재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좋았다. 그리고 평점도 항상 높았고 스탯으로도 증명해주고 있고 그 뒤에 약간 찬사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스카우트를 파견한 경기마다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또 영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맨유 선수들 뭐 이미 수비 라인에 뭐 그래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아요. 뭐 아르헨티나 대표 리산드로, 프랑스 대표 지금 은퇴했지만 바란, 스웨덴 대표 린델로프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 맥과이어가 있는데 왜 김민재 선수를 원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뭐 분석드리긴 했지만 스카우트 리포트는 당연히 상세 기록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맨유 수비 라인이 부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채울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일단은 팬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리산드로 바란이 지금 네.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김민재가 왔을 때 혹시라도 주전을 못 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3옵션 얘기, 후보 얘기 있죠. 근데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테나 감독이 직접 보는 선수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탑 초이스가 된 것 같고 기록적인 말 봐도 물론 리산드로라든가 이런 리산드로 태클력이 워낙 좋잖아요. 앞에서 예. 좀 전진하는 유형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태클 부분이 조금 높지만 다른 부분들 이런데 김민재 선수는 가로채기라든가 클리어링, 슛블록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의 뭐 맨유 선수가 비교해서 더 높은 예.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민재 선수가 워낙 영리하게 미리 위치 선정을 해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드 경쟁을 통해서 공을 따내거나 또는 공중볼 이런 상황에서는 뭐 김민재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유가 부족한 리산드로가 있지만 리산드로 물론 태클이라든가 빌드업 이런 능력들은 좋지만 아무래도 키가 작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중볼이 아주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김민재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김민재가 좀 영리하게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예측력을 이용해서 이런 수비를 펼친다는 점에서 확실히 좀 맨유 수비 라인의 단점을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바란이라는 월드클래스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라는 평가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바란과 김민재 잘 맞고요. 일단 바란이 좀 뒤에서 후방에서 좀 리딩을 해주거나 좀 조율을 해준다면 김민재가 전진하는 수비를 많이 펼치니까 또 김민재 선수가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좀 공격적이고 전진하는 수비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바란과 호흡 잘 맞을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 후방 빌드업이라든가 수비 라인 조율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산드로도 만나게 되면 김민재 살짝 좀 후방에서 내려와주고 또 바란이 좀 부상이 좀 많은 선수다 보니까 네. 어떤 조합도 문제없이 잘할 수 있는 김민재라는 평가가 좀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린델레프나
맥과이어는 이제 좀 맨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센터백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산드로 바란 그리고 김민재 이 조합만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품게 되는 조합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록을 세부적으로 보면 김민재 선수는 가로채기 기록이 특히 인상적인데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당 2.4회, 그 세리에 A에서 경기당 1회인데 이 기록이 왜 의미 있냐? 앞으로 나가서 수비형 미드필드처럼 차단해주기 때문이고 그러면서도 클리어링은 또 3.9회예요. 이거는 문전에서 위기 상황에서 공을 뻥뻥 잘 걷어냈다는 것인데 앞에 가서 차단도 해주고 문전에서 걷어도 내주고 슈팅 블로킹도 경기당 1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 모든 지표가 게다가 나폴리가 공격적인 팀인데도 나왔다는 것 자체는 김민재 선수의 수비 범위가 넓고 수비 기여도가 큰데 맨유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줄 수 있고 보신 대로 린델로프와 맥과이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선발 출전이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페나 감독 체제에서 도태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백업이 아닌 주전급 이제 3명 로테이션 자원으로 리산드로 바란 김민재의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러면 맨유가 한여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라는 좀 우려였고 그런 가운데 맨유의 그 카타르 자본 매각설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최신 소식을 보니까 좀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글레이저 그 가문이 그러니까 가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요. 좀 돈 버티면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생각도 가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뭐 글레이저 가문에서 조금 좀 이제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예. 팀이 잘 나가니까 또 우리가 그냥 운영해서 돈도 잘 벌자 이런 어차피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잘 되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영국에서 유력지들이 좀 보도가 조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자본이 좀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맨유를 인수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독점 뉴스로 이제 긴급으로 떴던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또 믿을만 하냐면 모든 유력한 매체들이 지금 카타르의 저 협상 그 팀이 올드 트래포드에 와 있고 캐링턴 시설도 보고 2차 면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캐링턴 훈련장 밖에서 맨유 서포터즈들이 모여서 글레이저 나가고 아웃을 엄청 카타르가 와라 환영하는 분위기까지 하니까 이제 사실은 카타르 자본도 첼시가 물론 이제 러시아 사태 때문에 그런 게 해도 조금 이제 샀던 금액보다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맨유가 좀 이건 좀 아닌데라는 기류가 보였지만 오버페이 하겠다 하면서 나온 얘기가 60억 파운드예요. 그 돈이 한국 돈으로 얼마냐? 거의 10조네요. 와, 9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레이저 가문도 물론 거기도 뭐 사실 뭐 부자죠. 하지만 거의 10조를 준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건 팔죠. 네, 10조? 그 평생 그냥 뭐 지금도 놀고 먹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글레이저 가문이 이런 부채도 메뉴에 많이 그쵸. 떨어넘겨서 이미 많이 다 그러니까요. 갚았고 네. 사실 이제 전혀 뭐 잃을 것도 없고 지금 뭐 얻을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저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이제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카타르는 어쨌든 진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최근에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더 진심을 가지고 맨유를 인수하려는데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막대한 투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카타르 자본 인수를 할 경우에는 뭐 지금 오시멘의 몸값이든 뭐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든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아웃이 상대 대상 구단의 뭐 매출액과 뭐 수익 규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6천만 유로가 될 수 있다.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 돼도 카타르가 뭐 10조 주고 구단 사는 팀이 돈을 뭐 이적료 그거 뭐 껌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맨유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어떤 선수들을 영입한다면 이제 구성이 될까? 스트라이커 오시면 이제 센터백 김민재 말씀드렸는데 미들도 사실 영입 필요하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오히려 김민재 선수 이적설 나올 때 조금 우려됐던 게 뭐 맨유 전문가인 현지 기자들이 스트라이커랑 미드필드가 우선이다. 뭐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최우선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죠. 일단은 맨유에 지금 뭐 베오로스라는 공격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알겠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임대생이고. 그러니까 정말 걸출한 공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이 지금 에릭센이 또 부상으로 빠져있는 그 자리. 그리고 맥토미니가 아무래도 좀 테너 감독 체제에서 좀 잘 안 맞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카세미라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자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김민재 자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자비처가 임대로 와서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비처를 완전 영입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좀 보강을 하긴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프레드도 잘 끌어올라오긴 했어도 테너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면 또 미드필드가 강해야 되는데 에릭센이 또 언제 다칠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프랭키 더용 얘기가 나왔지만 뭐 더용은 난 바르셀로나에 좀 너무 충성하고 있어서 왜냐면 와이프가 바르셀로나 삶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안 떠난다. 그런 상태에서 뭐 데클란 라이스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여기도 비싼 선수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맨유가 카타르에 인수가 되면 굳이 뭐 센터백은 그럼 후순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시멘도 사고 라이스도 사고 김민재도 사고 김민재도 사도 돈이만 더 사도 돼. 뭐 풀백도 사고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라이트백이죠. 예. 완비사카나 달롯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 자리도 나오고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김민재를 영입하려면 빨리 움직이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최근 이런 탑순위가 좀 센터포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민재 때문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바이아웃 조합 발동되는 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딱 정말
지르고 데려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김민재가 좀 우선순위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오시멘, 김민재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그다음에 라이트백까지 맨유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다음 시즌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바이아웃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좀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영리한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뭐 사실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 이 스타 선수 데려오는 거에 다 집중을 하잖아요 팀들이.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의 기간이 없었다면 일단 오시멘부터 사놓고 진행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김민재부터 사놓고 진행할 수 오시멘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오시멘 김민재가 한 팀이다 보니까 또 구단이랑도 묶어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상황 굉장히 좀 유리하고 이적이 유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지금 많은 이적설 속에 나폴리에서 올 시즌 또 어떤 성과를 내고 또 어떤 팀으로 또 어떻게 이적하게 될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권하는 상황들 또 영국 축구 전문지 포포투 한국판의 정지훈 기자와 함께 현지 소식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